네, 반갑습니다. 8월 21일 월요일 장중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오늘 반등을 시작하고 있어요. 네, 반면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약한 상승세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이 조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수급도 지금 코스닥 쪽으로 좀 집중하는 모습이죠. 아침 시점만 하더라도 일단 금융투자가 들어오게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코스닥 쪽으로 더 많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2차전지 쪽이 다시 급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그러한 연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급이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총 상위 위주의 강보합세 잘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계좌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일단 오늘이 반등의 시작점일 수도 있어요. 치고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캔들 패턴은 대체적으로 추가 상승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다만 이제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어느 정도까지 연결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지나가면서 이제 주 후반으로 가면서 호재성 재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잭슨홀 연설에 따른 어떤 부담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의 그 전환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볼 수 있거든요. 다우지수나 나스닥 같은 경우도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점 근처인 상태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성공했을 때 이번 주 후반부로 연결된다면 또 다음 주 월말 윈도우 드식 나오는 그런 마지막 주간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주가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600포인트 정도는 이번 달 안에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떤 종목이 움직일 것이냐,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 반등이 먼저 나가는 게 우선이고요. 하락을 끊어내는데 집중을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2차전지가 올라가든 아니면 자동차든 반도체든 누군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반도체의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움직임을 살짝씩 돌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적극적이진 않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폭의 반등은 아니죠. 살짝 돌아서는 모습. 반면에 2차전지 쪽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수급이 일단은 들어오긴 했는데 마땅한 데가 지금 딱히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저쪽으로 들어가고 이런 모습인데 그 중에서도 2차전지 쪽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분봉상을 잠깐 보시면 아침에 시작점 이후에 올랐다가요, 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까 괜찮고요. 대신에 크게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관망하자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잘 올랐는데 지금 살짝 둔화되는 모습이죠. 2차전지가 강하게 끌고 올라가긴 했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로 올라갈 거니 계속 올라갈 거니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살짝 탄력이 좀 둔화된 듯한 느낌은 좀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2차전지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은 조금 더 강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 지금 코스피 쪽의 움직임들은 외국인들은 거의 관여가 없어요. 살짝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지만 매도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아침에 매수 계속 들어오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회복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좀 집어넣어 주자라는 식의 느낌이 좀 나오고 있다 판단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게 되시면 거래소와 이제 완전 좀 상황이 좀 달라지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확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같이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둘 다 오전 시간인데도 1000억 넘게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동향은 상당히 좋은 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차전지 쪽에 조금 더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만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삼성전자는 일단 플러스입니다. 이거 아직 돌아서는 모습이라고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아마 그냥 이 정도 가격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66,000원 아래쪽으로 노리고 있다가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대로 그냥 반등이 나가버리게 된다면 매수를 못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계속 변동성 보이고 있습니다만 봉합 수준 유지되고 있고요. 배터리 쪽은 그냥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특별히 올라온 부분은 없어요. SDI, LG화학 전부 다 마찬가지 특별하게 좋은 모습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 쪽은 그냥 네, 식은 뭐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심심한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은 반등이 세게 나갔다 볼 수가 없겠죠. 대신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이 나가는 모습인데, 뭐, 그렇게까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은 코스피 쪽에서 없는 것 같아요. 현대차 플러스, 기아차 플러스긴 한데,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올라서는 정도의 느낌이지,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그냥 강보합세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5만원대 전후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썩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그래서 매수 청구권 행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합병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 자체는요, 일정한 특정 가격대에 내가 매수해주겠다, 반대할 사람들은 나한테 주식 팔어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 그 매수 청구권하고 그 다음에 현재 주가하고 괴리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청구권을 많이 행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합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냐? 합병 무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려는 움직임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면은 크게 문제는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주가가 더 많이 떨어져서 뭐 14만원, 13만원 막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라면 매수 청구권이 발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대체적으로 좀 그 상승이 좀 우세한 편에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뭐 조선주주 같은 경우도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모습인데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입장은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주가가 올라간다 쪽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주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좀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전체 상으로 보게 되시면 에코프로비엠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긴 했네요.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 분봉 잠깐 볼까요? 분봉 보시면은 지금 아까 코스닥 지수하고 비슷하죠?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인데 장중 저항대 또는 당중에 만들어지는 조정을 좀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판단됩니다. 포스코 DX가 오늘 좀 많이 올랐고요. 네, 그 다음에 SM, 엔터주들도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긴 하네요. SM, 네, 근데 JYP 엔터는 올라오지 못했고요. 이런 형태, 클래시스, 뭐 이렇게 주가가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 특이사항 없죠. 그냥 윤상 FNC가 10% 정도, 11%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대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오늘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강보합 정도고요. 특이한 게 있네요. 신성 델타테크가 아까 하한가 들어가 있었는데 바로 또 풀려서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또 잠깐 들썩들썩 하는 것 같거든요. 비주테크도 잠깐 올라섰었죠. 4%대까지 상승했었고요. 한양 ENG 역시도 마찬가지. 좀 더 봐야 되나요? 네, 일단은 확실한 어떤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하기 좀 어려운데, 얘가 만약에 또 치고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은 이 초전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상승 포인트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등록 현황 보시면은 492개 종목이 오늘 상승, 377개 하락, 상승 종목이 더 우세하게 많은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944개 정도가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578개가 하락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현재로서는 상승 종목이 훨씬 더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승 하락률 살펴볼게요. 시노펙스, 휴비스가 연속 상한가네요. 코니 오토메이션, 지금 맥신 관련주죠? 네,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연속 상한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태경산업도 거의 상한가 근처, 나인테크 이런 종목들 올라가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테마 등장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얘들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승 포인트 진행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쭉 내려볼게요. IM 반도체, ITM 반도체가 이제 2.97% 해서 오늘 상승 포인트의 그 리미트는 2.97 정도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면은 계좌 조금 올라갔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자, 하락률 볼게요. 덕성, 파워로직스 여전히 하락세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아침에 하한가였던 부분들을 다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다른 개념이 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다른 소식이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대체 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또 반등할 만한 거리가 또 있는 건가? 진짜 뭐가 또 나오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겠죠. 초전도체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자, 항공 화장품 많이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또 내렸다 이런 모습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좀 눕는 게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보시면 네,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옆으로 좀 누워 다니죠. 네, 뭐 이런 게 나오니 맞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씩 들어왔다가 옆으로 좀 서주고 그러면서 다시 반등 나가는 게 맞는 전략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고요. 초전도체 관련한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초전도체 쪽으로 뭔가 분위기가 쏠린다 그러면 2차전지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와가지고 그쪽으로 또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시장은 조금 더 가라앉는 형태. 오히려 반도체 쪽으로는 수급이 더 물릴 수 있겠죠. 그렇게 되고 초전도체가 올라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오후에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하락 포인트 보면 1.85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국면 나오더라도 한 1% 정도 나올 것이다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할 것 같습니다만은 계좌 상황은 1%보다는 좀 더 올라간 것 같은데요. 네, 1% 이상은 오늘 올라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은 됩니다. 여전히 변동성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보도록 하죠. 네, 기관 쪽 보시면은 포스코 DX 오늘 매수 많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오늘은 이제 상승폭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좀 올라가는 모습 괜찮아요. 그 다음에 금양 같은 경우도 오늘 매수 들어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2차전지 쪽 매수가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매도는 넥스틸,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삼성전자, LG전자, 휴비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외국인 쪽 보시면은요, 금양 순매수 들어와 있고요. 에코프로, 포스코 DX,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전자 들어와 있고요. 현대차, 자동차 쪽은 계속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네, 이런 거 매수 다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자동차하고 일단 반도체 이쪽 매수는 계속 들어와 있고, 그 다음 2차전지 쪽에서 매수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도는 포스코 퓨처엠,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이런 쪽으로 매도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물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고요. 시장에 크게 관여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자 이런 식의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서두르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지켜보면서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종목이 많이 내렸다든지 이런 형태의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요. 여유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이 시장의 반등 성공점이다라고 본다라면 내일 정도 또는 그 후반부까지도 계속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포인트는 2600포인트를 일단은 목표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 자체로서는 큰 문제점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여유 가지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느긋하게 대응하시고요. 천천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은 관망 그게 더 유리하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감 보고요. 마감 시간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